아, 네, 세 번째 시간. 챕터 3. 세 번째 시간 영업행위 규칙의 규칙 부분입니다. 여기 챕터 3가 정말 내용이 제일 많아가지고 정말 고비였던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네, 한번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행위 규칙. 영업행위 규칙은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공통 영업행위 규칙과 그 다음에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통 영업행위 규칙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신의 성실 의무. 좀 당연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투업자, 금융투자업자를 좀 줄여서 썼는데, 금투업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위,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규제, 서로 규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 상호명을 쓰지 말라 이 얘기죠. 금투업자가 아닌 자가 오인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의 사용 금지, 문자의 상호 금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투업자가 아닌 자의 문자 사용 금지, 이거는 금융투자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금투업자만 금융투자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증권 대상 투매업자, 투자 매매업하는, 투자 중개업하는 자가 아닌 자는 증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답니다. 이런 거 처음 알았는데. 그 다음 파생상품 대상 투매업자 및 중투업자, 투중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지 문자는 파생과 선물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투자자문업이 아닌 자의 문자 사용, 투자자문이란 말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외사항인데 부동산 투자법 회사법에 따른 자문회사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좀 별개니까, 증권 투자랑 부동산 투자랑 다르니까. 투자 일임업자 아닌 자의 사용은 투자 일임 이런 거. 어쨌든 자기 업자 아니면 이런 상호명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사용은 신탁. 좀 당연한 말인가? 네. 그다음 명의 대여 금지, 이거는 뭐 어느 자격이나 다 마찬가지 같아요. 금투업자는 자기의 명예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 겸용 제한. 겸용 제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투업자는 다른 금융 업무를 겸용하고자 한 경우 영위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 이런 건 좀 알아야 되겠죠. 겸용 대상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 등록을 요하는 금융 업무,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보험 대리점, 중개사업무, 일반 사무 관련 업무, 이렇게 많네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이거 전자 자금 이체 업무, 이런 거는 이런 것들. 그다음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및 투자자 예탁금의 자금 인체 업무, 투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그 밖에 해당하는 금융 업무. 음. 겸용 제한. 어쨌든 이런 겸용 대상 업무자들은 다 7일 전까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한다 이런 얘기죠. 해야 한다. 이런 거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 부수 업무의 영위. 사전 신고. 영위하고자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 이것도 똑같네요. 그다음 제한 시정 명령. 경영 건전성 저해, 투자자 보호에 지장 초래, 금융시장 안전성 저해하는 경우 이런 부수 업무는 제한 시정 명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근데 부수 업무의 구체적인 예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네, 나중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 위탁.
금투업자는 영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한데 금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가등록과 관련된 필수 업무를 본질적인 업무라고 보네요. 이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탁받은 자가 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거 등록한 자여야 함. 그 다음 핵심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위탁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됨.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적인 업무가 어떤 건지 이제 보겠습니다. 투매업에서는 계약 체결 해지, 매매 호가 제시, 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인수증권의 가치 분석, 인수증권 가격 결정 및 청약사무 수행 및 배정 이런 것들이고, 투자 중개업은 본질적인 업무가 계약의 체결 해지, 1일 정산, 증거원 관리, 거래 종결, 매매 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이런 것들. 그 다음 투자 집합업, 펀드죠.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설립, 집합투자 재산 운영 지시, 집합투자 재산 평가 이런 것들. 그 다음 투자 자문과 투자 일임업, 계약 체결 해지, 투자 조환, 투자 일임 이런 것들이 본질 업무고요. 신탁업은 신탁계약, 그 다음 집합투자 재산 보관 관리 계약, 체결 해지, 신탁 재산 및 집합투자 재산 보관 관리, 신탁 재산 운용 이런 것들. 그냥 쭉 봐야 될 것 같아. 뭐 이거를 본질적인 업무와 핵심 업무 요 차이가 굳이 구별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거의 겹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적인 업무와 준법 감시, 내부 감사, 위험 관리, 신용위험, 평가, 분석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 자, 투자 매매업. 여기 아까 본질 업무와 핵심 업무가 많이 겹치네요. 투자 매매업.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경우에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니까. 네. 뭐 거의 뭐 비슷한데. 한번 참고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비교해서 문제 낼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좀 다르네요. 증권의 인수가 나왔네? 이거는 뭐지? 증권의 인수. 여기 예외사항.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인 경우 소액투자 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해지 업무에 한정함. 그리고 나머지 집합투자업, 그 다음에 투자자 자문, 일임업, 신탁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 일부 자산, 외화 자산은 및 20% 이내의 원화 자산에 대한 운용 업무와 관련된 조사 분석 업무, 단순 매매 주문 업무, 일부 자산의 보관 관리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다. 네. 재위탁의 제한.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금지 하는데, 시행령 이런 것들 뭐 나오면 좀 봐줘야겠죠. 제48조에 따른 업무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음. 요 밑에가 예시가 됩니다. 전산관리 운영 업무, 고지서 등 발송 업무, 조사 업무, 조사 분석 업무, 법률 검토 업무, 회계 관리 업무 등 이런 거는 동의를 얻어 재위탁한다. 그 다음에 기타 위탁 업무 관련 규제는 금투업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뭐 이건 뭐 계약 체결해야겠지. 그 다음에 실제 업무 수행일에 7일 전까지 금융회 보고. 이것도 또 똑같네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투업자는 업무 위탁을 한 내용을 계약 서류 및 투자자
투자 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업무 위탁을 한 내용의 계약 서류 투자 설명서에 기재. 변경한 경우에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엔 투자자에게 통보. 금토업자는 위탁 업무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금융상품 매매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제공할 수 있겠죠. 이해상충 관리 규제 체계. 일반 규제. 신의 성실의 의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이익 도모 금지. 성관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이거 뭐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의 원칙이라나요? 뭐 그냥. 네, 일반 규제, 그 다음 직접 규제. 저도 여기 챕터 3 공부하면서 조금 멘탈이 직접 규제. 선행 매매, 과당 매매 금지, 이해관계인의 투자 재산, 투자자 재산, 집합 투자자 재산, 신탁 재산, 투자 이용 재산, 거래 제한 등 이런 거 규제한다. 이해 상충이 예상될 때 이런 것들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상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사내외 정보벽 차단벽 간 정보 제공, 임직원 겸직, 그 다음에 사무공간 전산설비 공동이용 등 정보 교류 금지를 시킨다. 왜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정 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그 다음 이제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규제, 직접 규제, 정보 차단, 교류 차단 정도의 이런 관리를 한다 이 얘기죠. 관리 의무.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파악평가.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부 절차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투자자 보호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이해상충 발생해서 낮추는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래하지 않는 게 맞다. 정보교류 차단 장치. 자본시작법 제45조. 이런 거 숫자 나오는 거는 좀 문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해상충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토간에는 정보교류 차단 장치 Chinese Wall 구축을 의무하고 있다. 정보교류 차단 장치 영어로 하면은 Chinese Wall 이라고 하나요? 발음이 좀 구린가? Chinese Wall. 금투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정보의 제공을 금지.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무공간,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서로 그 부서 간 정보 교류를 하지 말라 이 얘기죠. 격리 방법은 자기거래나 쌍방 대리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 부분을 분리시도록 격리 방법에 관련돼서는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 부분과 중개 부분의 물리적 분리. 각 부서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거. 상호간 영향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1항 금투업자 사내 겸용 금지. 제2항 제휴회사를 통한 겸업을 할 경우 격리해야 할 발생 요인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교류 차단 장치로 넣고 있네요. 이 교과서 보면 이거 표 64쪽에 있는 건데
이게 잘 보이실려나? 여기 이제 크게 나눠놨어요. 사내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사회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은행보험 정보 교류 특례. 은행보험 관련된 거는 이제 특례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이제 사내 교류 한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다 쭉쭉 나눠놨는데 여긴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업과 집합투자는 이제 점선으로 해서 통합 운용이 가능한 부분 여기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그냥 실선으로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각 요 부분별로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교류 관련 행위 제한은 아까 위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정보 교류는 4개 회사가 모두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 간별로 다 체열 정보 차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는 공통 영업 행위 규칙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권유 영업 행위 규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투자 권유. 지금 이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투자 권유 대행인이니까.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금투 상품의 매매, 투자 자문, 투자 일임, 신탁기업 체결을 권유하는 것. 적합성의 원칙. 공통 규제, 적합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금투업자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자, 고객 파악의 의무가 있다. 적합성의 원칙에는 고객 파악의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은죠. 자, 1투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 관리하며 확인 내용은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적합성의 원칙. 이거를 파악해서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건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제 적정성의 원칙. 이런 건 다 쳐놔야겠다. 적정성의 원칙. 금투업자는 1투자에게 일반 투자를 좀 줄여서 썼습니다. 1투에게 투자의 권유 없이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는 경우 면담 질문을 통하여 1투자의 투자 목적 등 정보를 파악해야. 여기 정보 파악 이건 똑같네요. 그 다음 금융투자업자는 1투의 투자 목적이 적당하지 않을 판단한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1투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적정성의 원칙에 적용되는 파생상품의 의미, 파생상품 등의 의미. 어떤 파생상품들이 적정성의 원칙에 적용이 되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이거는 좀 쭉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위 파생상품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 그 다음 여기 예외사항이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지수 추적 오차가 10% 이내에 한정하는 인덱스펀드의 하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이게 뭔 뜻이지? 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오래 하네. 특정 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 지수의 변화와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에서 상장되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특정 자산 가격 또는 특정 지수의 변화를. 네, 그다음 설명 의무 설명해줘야겠죠. 아, 금투 상품의 내용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설명된 방법을 확인해야 함. 설명 내용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 상환 조건, 계약의 해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이거 당연히 뭐 투자 권유할 때 이런 거 다 설명하고 해야지 이제 녹음하잖아요.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해당 금투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거지로 설명을 노력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죠. 자, 설명 의무. 확인 의무는 제외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1투자의 손실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이게 손해액 산정의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네요. 부당 권유 금지. 설명 잘못해서 손해 일으키면 안 된다. 이고 부당 권유 거짓으로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이런 거 금지라는 얘기고,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법으로 이용하여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금지. 이거 진짜 다 하고 있지 않나? 요청 안 받아도 막 미리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방문해가지고 이거 금지인데 하고 있네. 네, 투자 권유를 거부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단 1개월 경과 후 이제 거부한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하지 말는데 이게 예외 사항이 있어요. 1개월 경과 후 투자 권유 및 다른 종류의 금투 상품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1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예외 사항이니까. 아, 왜 이렇게 좀 추워가지고 자꾸 침을 흡입하네. 네 번째, 일반 투자자에게 신용공여 경험자는 제외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주선 대리의 요청을 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 권유를 행위 금지. 이런 거 금지고. 그 다음에 투자 권유 준칙. 뭘 지켜야 될까요? 투자 권유. 금투업자는 투자를 권유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절차를 정해야 함.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준칙 마련. 이게 파생상품이 훨씬 좀 위험하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여기에는 더 등급별로 차등화해서 준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협회는 협회 오랜만에 나왔네. 표준투자 준칙을 정할 수 있음. 이런 권한이 있네요. 투자권의 준칙을 제정 및 변경한 경우 홈페이지 통화로 이를 공시. 제정 및 변경한 경우 홈페이지 통화로 이를 공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투자 권유 대행인. 이거 지금 자격증 이거 따면은 이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투자 자문 인력, 운용 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우리는 이거 투자 운용 인력? 이건 자문 인력은 이거 시험 볼 수 없는데.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 중개사,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춘 자. 음. 이건 펀드 투자 권유로 제한한답니다. 이 보험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은. 그 다음에 로서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네. 이거 예, 교육 이수해야지 이런 시험 볼 수 있어요. 일사전속.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다른 금투업자에 의해 금융에 등록 상대가 아닐까. 음.
금투업자가 대행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된다. 네. 등록사항 이런 건 좀 알아야 되겠고, 투자 권유 대행인의 그 다음에 금융위는 등록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네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겠죠. 금지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어떤 금지행위가? 위탁한 금투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안 되는 거죠. 그냥 권유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부터 금전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이거 안 되겠죠. 당연히 빼는. 그 다음 투자 권유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이것도 안 되고, 둘 이상의 금투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 금융투자회사와 계약 체결하라 이 얘기죠. 그 다음 보험 설계사가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투자에 거는,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왜요? 5개니까 보기 항목 딱 해가지고 문제 내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금지 행위, 금지 사항, 뭔 차이지? 이거 사항이니까 지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상품권 같은 거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이런 거 줘야지 좀 더 좋아하지 않나? 그다음 금투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아니하고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투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투자 목적, 경험, 재산 상황 등을 감안한 적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권유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상품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금투 상품의 취득을 권유, 이런 거죠. 일종의 호구 만드는 그런 짓들인데. 그 다음 투자자가 불공정 거래를 하고자 하면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투자자가 위법한 거래를 은폐해 주기 위하여,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고, 이것도 금지사항, 금지행위, 금지사항 다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의 고지사항, 금융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권유만 하고 권유만 대행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사항을 미리 알려야 함. 저 이런 거는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되고. 검사 조치. 투자권유 대행인은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오, 그렇구나. 금융위는 투자권유 대행인 등록 요건 미유지, 법률 위반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정지를 할 수 있음.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니까 조심해야겠네요. 무섭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준용됨. 예, 투자 권유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이용은 금지되고, 뭐 이런 건 더 거의 뭐 뻔한 건데, 손실 보전 등의 금지,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수업자 및 임직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 사후 손실 보전, 손실 보전을 약속한다거나 사전 이익 보장, 사후 이익 제공을 해서는 아니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네요. 약속을 하면 안 된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단 손실의 보전 이익이 보장이 허용된 신탁 상품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는 제외. 확실한 경우 아니면 가능성만으로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약관. 금융투자업자의 신고 및 공시. 약관을 재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 이런 거 너무 뭐 뻔해서 이제 7일 이내, 대부분이 다 7일 이내네요. 그다음 7일 이내에 금융위 및 협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꾸고 나서 7일 이내에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뭔지 좀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투자자의 권리 의무 관련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좀 약간 부수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고한 거를 동일하게 쓰는 경우, 전문 투자자만 대상으로 약관을 재정 변경하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신고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7일 이내로만 변경하고 나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협회 표준 약관 재정 변경,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 협회에서도 가끔씩 협회 하는 일이 나오네요. 전문 투자만 대상 변경은 7일에 이건 똑같네. 그다음 금융위 약관 변경 명령할 수 있다, 이 얘긴데, 언제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냐? 법령의 위반, 투자자 이익을 침해, 이럴 때는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다음 투자 광고입니다. 주제. 금투업자가 아닌 자는 영위 업무, 금투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또 예외가 있네. 협회, 금융지주회사, 투자 광고 가능 및 증권의 발행인 매출인은 그 투자 광고 요거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이걸 예외사항들,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은데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되겠죠. 광고에는 집합투자증권, 펀드는 제외네. 금투업자의 명칭,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 포함해야 되고, 이거 포함하는 내용이네요. 알아둬야겠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취득 전 투자자 설명서, 간이투자 설명서를 읽어볼 것. 원금 손실 발생 가능, 과거의 운용실적 미래 수익이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포함. 이거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는 좀 다르게 광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투자 목적, 운영 전략 등에 관한 사항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요것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투자 광고 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자, 투자 광고에 포함된 사항,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았다면 이거를 표기하고 싶다. 어디서 뭐 이렇게 수상했다, 무슨 상을 수상했다, 이런 거 할 때는 당에 이걸 수여했던 기관의 명칭, 수상시기, 내용 포함.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 표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투자 광고 시점 및 미래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최소 비용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최대 비용과 최대 수익을 표기하는 경우는 최소 수익도 좀 균형 있게 해달라는 거고. 네, 관련 법령 약관 등의 시행일, 관계기관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통계 수치나 도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출처, 뭐 이거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자료 출처 쓰는 거. 집합투자증권의 광고에 포함될 사항. 일반 투자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사항. 뭐 당연히 뭐. 집합투자증권 재산은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시인이 적법 운영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집합투자기구의 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게 맞고 어떤 투자자는 그냥 집합투자기구 이거 펀드 같은 데 말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거죠. 집합투자의 그 수익 구조, 평가회사 등에 대한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 방법, 매월 얼마씩 적립해 주셔야 되고요. 최대 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비교 광고를 하는 경우에 다른 집합투자 업자 및 투자기구의 유형, 운영기간 실적, 비교 기준 일자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표제 부재 외의 사항을 광고해서는 아니됨. 이런 것들은 이거는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된 사항인데, 네, 요 끝에만 집어넣지 않으면 되겠네요. 요거. 자, 투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하여 내부 통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금투업자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와 영업용 순자본 비율 등을 다른 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지 말 것. 그 다음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투자 광고 계획 신고서와 투자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심사 받아야 되네요. 광고도 좀 할 게 많구나. 자, 협회 투자 광고안 심사 결과 통보. 협회에서는 이걸 심사를 받았으니까 투자 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준법감시 심사필 표시할 것 등 준수. 이런 거 해야 되나? 보네요. 협회 관리, 금투업자가 준수하여 투자 광고 시 기준, 심사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매 분기별이네요. 이런 거는 뭐, 또 보고하는 게 있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네. 투자 광고 심사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 수수료. 금투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시해야 된다. 이건 그쵸?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서 투자자를 처벌할 수 없고, 협회의 통보. 협회는 금투업자별로 비교 공시.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 서류 교부. 계약 체결은 지체 없이 교부하는 게 맞는데, 다음 사항은 예외 사항이네요. 예외 사항은 좀 알아두는 게 낫겠죠?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금투 상품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다음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의 서면 표시에 따라서 우편이나 그러니까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런 거는 지체 없이 교부가 아니라 뭐 좀 지체해도 된다, 이 얘기겠죠. 이건 거부 의사 했으니까 뭐 필요 없다고 했으면 됐죠. 그 다음 계약의 해제.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계약 서류를 교부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음. 이때 계약 해제 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이 기간 내에는 해지한다고 해서 뭐 손해배상, 위약금 이런 건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료의 기록 유지. 영업 업무 관련자는 5년, 내부 통제자는 10년, 5년. 요거는 좀 받아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 운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소유 증권 예탁, 금투업자, 겸임명자는 제외하고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는 증권 및 원화 CD를 예탁 결제원에 예탁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근데 또 예외를 주네요. 예탁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다.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외국 보관에 예탁할 수 있다. 외화증권 경우는 별도로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금융투자업의 폐지 공고, 폐지 3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 각각 통지한다. 금투업의 폐지 승인인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한 거래를 종결시켜야 하며, 그러겠죠.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는 금융투자업자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폐지가 일단 승인이 나도 이거를 뒷수습하는 것까지는 금융투자업자로 간주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싼똥은 치워야겠죠. 자, 죄송합니다. 임직원의 금투상품의 매매, 자기 계산으로 특정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투자정기업자를 통해 매매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 그러니까 직원이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싶다. 자기 돈으로. 그랬을 때 고객의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할 때는 명의는 자기 거지로 하지만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된다네요. 소속 회사에. 이건 임직원에 관련된 얘기니까. 특정 금융상품의 범위는 상장 지분증권, 협회 중개장 시장 거래 지분증권, 상장 증권 예탁 외워야겠네요. 파생 결합증권 이런 것들, 장내외 파생 상품. 근데 금투업자는 임직원의 금투상품 매매 적절한 기준 절차를 정하고 분기별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분기별, 반기별, 한 달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내서 외워봅시다.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직원이 요청하는 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할 수 있다. 힘들어하면 지켜줘야죠. 고객 응대 직원의 치료 및 상담 지원해주고,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런 것도 봐야겠죠.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고충처리위원 선임 또는 위촉한다. 법률의 형사상 처벌 규정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한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 말 함부로 욕설, 성희롱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적 절차. 지원. 직원의 행동령에 대한 교육 실시. 어떻게 행동해 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금투업자는 법령 약관, 집합투자 규약, 투자 설명서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소홀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위반 업무소홀 이거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얘기죠.
겸용에 대한 이해상충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금투업자가 상한 주의를 이거 좀 뭔가 오타 같은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면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그 거래 안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배상 책임을 안 지는 경우죠.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시 관련 임원에게 귀책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금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임. 이 얘기죠. 연대 책임. 혼자 책임 안 진다는 거. 임원. 자, 외국 금투업자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다고 하네요.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 영업소에 대하여 영업기금 및 관련 전입금은 자본금으로 보고 자본금, 적립금, 영업 2월 이익 잉여금의 합계액은 자기 자본으로 보며 국내 대표자는 임원으로 간주한다. 실제 이런 부분은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나아지겠죠. 영업기금과 부채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로 두어야 된다. 국내에 두어야 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도되거나 문제 생겼을 때 처리해줘야 되니까. 영업자의 청산 파산하는 경우에는 국내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네, 여기까지 해서 쭉 달려왔네요. 이 다음부터는 조금씩 편해질 것 같은데 여기 챕터 3가 제일 내용이 너무 많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조금 말을 막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격증도 따고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나와의 싸움이니까.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